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몇 명은 반대하고 기권하고 막 표결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대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까? 네.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인데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부가 하던 업무인데요. 예. 어제 우리가 한 것은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의 심의안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모든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네. 기술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우리 교육의 근본이자 대강인데 그것을 어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이자 대강을 알아보는 자리였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네. 이제 이게 이 교육 과정의 큰 줄기는 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 추진을 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지난 9월 하순경에 이제 저희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새로 발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복잡하네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쟁점이 좀 부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쟁점들이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결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반대표도 많이 나오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아직 틀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학습도 하고 이제 의견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고 그 논의하는 방법으로 또 저희가 지난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따로 좀 밀도 있게 수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예. 그걸 해봤더니 역시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수기를 하니까 네. 의견 접근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저도 어떻게 이제 좀 의견을 냈냐면은 합의된 것은 오늘 합의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더 논의를 하되 특히 의견이 근접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가지고 합의의 범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자. 예.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의견을 제안했는데 네. 이제 어제 분위기는 더 이상 합의는 못하고 네. 어제 그냥 표결로 끝내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다. 예. 이게 교육 과정에 관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다가 네. 이렇게 말하자면은 추가적인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표결로 강행 처리하면은 그러면은 이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회의장을 이제 퇴장을 한 거죠. 네.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퇴장. 교육 문제는 얘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일단 교육 문제는 어렵습니다, 교수님. 자, 그런데요. 네. 박근혜 정권 때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 네. 국정화. 네, 역사 국정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그렇게 될지 않을까. 지금 네. 쟁점이 됐던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갔습니다. 어제 의결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생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네. 194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도부터 해방되고 정부를 수립하게 됐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그 원래 그 원안에는 그냥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혼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었는데, 네.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바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꼭 넣어야 예, 된다. 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자유민주주의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1940년대에는 그런 논의가 없었고, 네. 그런 흐름도 아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해방 직후에는 다양한 이념이 각축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일관되게 어떤 특정한 이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과정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후적인 하나의 해석이지. 예. 그게 그 당시의 역사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란 얘기는 전두환 박정희 시절, 그리고 또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단어를 이렇게 주창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걸 꼭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래 이 교과서의 집필본을 이제 짰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반대했거든요. 아, 반대했어요? 예, 다 반대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이것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예, 뭐 교육부에서 먼저 논란을 일으킨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좀 바로잡아 주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부안을 그대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리는 형태가 되어서 이거 참 이게 걱정도 되고, 네.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이렇게 왜 여기에 고집을 부릴까요? 예,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데도 좀 뭐랄까 좀 이념적 어떤 지향성이 너무 강하게 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예.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러게요. 대통령이 주창하던 단어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평등 대신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예? 예, 성평등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성평등은 그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추가하자고 기술하자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양보를 해서 양성평등을 넣자고 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요. 완전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성평등이고 양성평등이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기술이 있는데 성소수자도 역시 빠져버렸고요. 예. 아, 이렇게 성소수자도 빠졌어요, 아예. 네,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전환, 그러니까 생태 전환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제 원래 이제 연구진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네.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있는 용어인데요. 네. 또 그걸 좀 이렇게 많이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전환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생태 환경 교육으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하면은 그것도 합의가 가능했는데 네. 그것도 더 이상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또 빠져버리는 또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네요.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까? 원래 이제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부 교체 이후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이제 홍길동식으로 표현하면요. 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로자라 부르고 노동을 노동이라 하지 못하고 근로라고 하고 뭐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론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투쟁, 노동운동은 다 쓰는 용어인데 네. 그 용어가 교과서에는 못 실리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동자가 교과서에 실리지 못한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교육부가 아니어서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미 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라든지 네. 또는 대통령께서 교육부도 경제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이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성과 교양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경제와 이런 것을 또 함양하는 두 측면이 있고 저는 그것을 자전거에 두 바퀴, 비행기에 두 날개 이렇게 보거든요. 예. 어느 쪽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교양과 인성과 민주 시민에 관한 어떤 자질 이런 부분이 자칫 소홀히 되고 경제와 기술만 강조되는 반쪽 교육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이런 걱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육 문제 중요한데 어찌 또 윤석열 정부의 교육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퇴근길 교통